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프트 경마 2부 김재민입니다. 1부에서는 김준호 위원, 백동일 위원, 홀수 경주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2부에서는 짝수 경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을 도와주실 분입니다. 재간동이 민병철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도 이변이 발생한 경주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안정적인 흐름이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번 주 흐름 금요일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지난주 휴장 이후에 첫 번째 펼쳐졌던 금요경마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 속에서 다소간 시시각각 변화하는 부산 경마장 주로 컨디션. 당시 이제 중후반에는 좀 내측 주로가 무거웠습니다. 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약간의 변수는 작용했던 경마일이었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는요, 다음 주 2월 마지막 주 경마 주간을 앞두고 3주차인데 액면으로 보이는 그 편성의 강도는 지난주와 동일하거나 약간은 좀 양호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인기마로 부각된 마필들의 선전이 좀 더 기대가 되는 이번 3주차 금요경마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은 좀 그래도 능력 우위로 평가되는 마필들의 전력이 그대로 인정될 만한 그런 경주들이 좀 많아 보이는 금요일인데요. 해당 경주에서 차근차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컨디션은 좀 면모를 보이는 가운데 3번 원일 루키 이미 단거리 검증을 받았던 전력이죠. 오랜만에 복귀전에서도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3번 원일 루키까지 말씀드리고 스피드가 좋은 선행형 마필인데 아무래도 6번 요 금포미르는 선두권을 장악해내는 그런 편성에서는 좀 더 좋은 능력을 발휘할 텐데 자, 이번이 바로 그런 찬스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1400m 레이스에서는요 1번 게이트 상당히 유리합니다. 초반 전개 끌어내는데 코너에서 출발하니까요. 그래서 이 전개 게이트 여건까지 유리해진 1번 시계탑에 이번에 선전 가능하겠고요. 초반부터 선두 장악에 나설 수 있는 찬스고 1400m 레이스 선행마에게 유리한 전개가 보장됐기 때문에 8번 안개비의 선행일수는 가능하겠고요. 6번 반향 직전에 상승세 충분히 이어갈 수 있는 전개 유리마 능력 우위마로 평가를 합니다. 자, 그야말로 스피드 좋고 흠잡을 데 없이 안정화된 주행대세 바탕으로 직선에서도 강단 있는 걸음을 보이고 있는 연속 입상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미 외선 편성에서도 입상 경쟁력을 보였단 말이죠. 자, 이번에 기본기를 폭발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찬스로 보입니다. 훈련 완성도 상당히 좋아졌어요. 9번 팜파이크. 일단은 페이스, 선두 레이스 흐름에 따라서 전개 작전 구사를 상당히 다양하게 펼쳐낼 수 있는 말이에요. 힘과 스피드 근성 모두 겸비한 마필로 이제 평가를 하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선의 전력이 그리 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샘소는 에너지의 역시 마지막 한 발 역습, 예선 최적 마지막 결정력이 기대가 충분히 갑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로 준비한 경주는 짝수 경주 중에서 2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겠습니다. 국산 6등급입니다. 최단거리 1000m 암말들의 경주입니다. 총 12주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개 상황을 추리하는 부분에서 순발력이 엇비슷하다 이렇게 평가되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초반 자리 싸움이 상당히 치열할 듯합니다. 그래서 선입권에서 레이스를 펼치는 마필들이
오히려 어부지리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보는 그런 경주인데요. 어떤 마필들의 주목을 해야 할까? 이번 경주 민병철 위원 먼저 어떤 마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이 경주는요. 6등급의 암말 한정 편성이고 별정 경주입니다. 3세 암말에게는 54kg의 부담 중량, 4세 암말에게는 55kg의 부담 중량 부여됩니다. 수수께수 부담 감량 혜택도 있죠, 당연히. 일단 레이스 흐름을 보면요. 은근히 앞선이 빠른 페이스입니다. 1번 위닝 스카우트나 주행검사 때 빠른 스피드 보여줬던 10번 황금거탑, 그리고 2번 가랑여왕 등등 빠른 말들이 질비한 가운데 자, 이 선에서 자리 잡고 직전에 실전 변화 보였던 말이죠. 12번 로드쉘입니다. 자, 이 말은요. 작년 8월 달 데뷔전을 치렀던 말인데 그 데뷔전 당시에는 모래 민감 반응 보이면서 그야말로 졸전을 펼쳤단 말이에요. 이후 5개월 동안의 장기 휴양 공백이 있었고 자, 직전에 1월 15일 복귀전에서 이제 망사 가면을 착용하고 출전을 했고요. 모래 민감한 반응이 완벽하게 해소된 가운데 당시 이 선에서 최적화된 레이스 상당히 좋은 경주 능력으로 첫 번째 입상을 차지한 전력입니다. 이번에 정상 출전주의까지 돌아왔고요. 휴양 공백 이후에 체중도 많이 불어난 가운데 한결 파워감까지 장착된 모습 속에 이제는 주행 안정화와 그리고 모래 민감 반응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해결된 가운데 다시 한번 12번 로드쉘의 선정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신마 중에서는 한두 눈에 띕니다. 바로 10번 황금거탑입니다. 지난 주행검사 때 출발 이후에 발군의 순간 스피드를 바탕으로 전 구간 선행으로 레이스를 펼쳤고요. 당시에 상위군 재검마와 함께 뛴 편성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선행으로 아주 편하게 레이스를 펼쳤고요. 직선에서도 별다른 추진 없이도 주행검사를 좋은 걸음으로 통과한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 발주 연습만 3차례 시행을 했고요. 만에 하나 모래 민감성, 선행을 나서지 못할 경우 모래 민감 반응 대비책을 위해서 망사 가면까지 승인 장구 착용을 하고 나옵니다. 어쨌든 10번 황금거탑은 주행검사 때 보여준 선두 장악 스피드라면은 이번에 여타의 마필을 제쳐내고 선행으로 유리하게 레이스를 풀어나갈 텐데 신마 중에서 10번 황금거탑의 기대치가 있고요. 자, 9번 메인비카는 이미 현등급 단거리 선행 1순 입상을 했던 전력이에요. 최근 2차례 좀 부진했었습니다만 직전에는요. 따라가는 전개 펼치면서도 단거리 3착을 하면서 선입전으로도 어느 정도 적응 면모를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 입상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9번 메인비카가 되겠고요. 자, 신마 한두 중에 7번 댄서입니다. 1월 16일 날 주행검사 때요. 밀어나가는 중속 스피드를 바탕으로 선두 장악에 나섰고요. 직선에서도 추진 없이 상당히 여유를 부렸습니다. 결승선 전방 딱 200m 앞에서 채찍 한번 됐는데 상당히 반응도 좋았고요. 자, 이번에 7번 댄서 마필의 데뷔전 선전 기대치까지 가져볼 수 있습니다. 네, 객관적으로 보면 12번 마 로드셀 요 마필이 좋습니다. 지난번에 약간 출발하면서 착지 불량을 했죠. 그리고 선행을 나서는 듯 싶었습니다만은 인코스에서 중속을 내는 마필들한테 자리를 양보하고 3선 전개를 하고 종반 끈기에서는 여력을 남깁니다. 그래서 12번 마 로드셀에 거는 기대치는 상당히 높은데요. 좀 궁금하게 여기는 마필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질문을 제가 2필만 드릴게요. 1번 마 위닝 스카우트 이 마필도 중속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지난번에는 800m 정도까지는 상당히 잘 뛰었고 그 뒤부터 무뎌졌어요. 10번 마 황금거탑보다 먼저 선행을 받는다면 이 마필이 10번 마 황금거탑의 선행을 상당히 좀 견제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본 위닝 스카우트 주행검사 때 1월 9일이었죠. 좋은 순발력을 보였습니다만 직선에서 걸음이 무뎌지는 아직은 힘이 덜 찬 면모를 보였습니다. 또한 마체가 얇기 때문에 자, 이번에 10번 황금거탑이 저는 상당히 스피드가 좋은 유력한 선행마로 봅니다. 나서지 못할 것으로 보고요. 10번 황금거탑에 압박받는 선행 조건에서는 1번 위닝 스카우트는 입상 기대치는 아무래도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 필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번 마 가랑여왕 공백은 있습니다만은 편성의 호기를 만났고 초속 중속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경쟁력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출전 주기만 좀 정상이었으면은 저도 주목을 해보았을 텐데요. 물론 뭐 큰 병력 없이 15주의 공백이 있습니다. 시장 컨디션까지 좀 살펴봐야 될 마필로 보입니다. 복병권 전력으로는 충분히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 동영상 분석을 해보면 그래도 7번 맛 댄서 요 마필이 분명히 가지고 있는 잠재 여력이 충분히 더 발휘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관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12번 맛 로드셀도 좋고 7번 맛 댄서 요 마필의 변화된 모습을 이번 경주에서 좀 기대해 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사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3세 마필들의 경주죠. 총 12주가 출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잠재력을 특별히 더 보여준 마필이 없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좀 혼전도가 있는 경주로 판단이 되는데요. 전개상에 이점이 있는 마필이 있을 수 있고 훈련 시에 변화를 보인 마필이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을 감안해서 민병철 의원이 전개도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4경주는 실전 치를수록 현등급 단거리에서 이미 검증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변화를 모색하는 마필도 상당수 출전합니다. 경주 여건 유리해진 마필 그리고 전개가 유리해진 말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도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출발 이후에 이번에 전개가 상당히 좋네요. 이 4번 함남 루키가 무리 없이 선행으로 레이스를 이끌어 나갈 듯합니다.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요 특출나게 빠른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직전에 선입전으로 입상했던 4번 한남 루키가 이번에는 선행이라는 아주 좋은 전개까지 펼쳐낼 수 있습니다. 잔축 1번 무적신화입니다. 작년 12월 27일 데뷔전에서 이미 기본기 출중한 모습으로 입상에 성공했던 말이에요. 자, 이번 경주는요 요 4번 한남 루키를 보내놓고 내선 열린 공간에서 2선 선입전이 가능한 편성입니다. 초반에 무리 없이 2선 가담할 찬스고요. 은근히 밀어나가는 중속이 갖춘 마필입니다. 5번 포마이 드림은 요 1번 무적신화 함께 2선을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적으로는 초반이 상당히 느린 마필이죠. 2번 청마 대장군은 3선 후미에서 차분하게 추격의 채비를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자, 4번 한남 루키입니다. 520kg가 넘는 거구의 체격에다가 자, 스피드와 우수한 끈기발이 주폭을 겸비한 말이에요. 자, 이미 현등급 단거리 검증 전력인데 작년 12월 11일 경주에서는 직선에서 외측으로 진로 변경 시 당시 폭풍 거탑을 주행 방해 낙마시키는 바람에 당시 이착을 하고도 강착을 당했어요. 상당히 아팠죠. 자, 하지만 직전에 실격 처분당한 아픔을 딛고 당시 2선 선입전으로 아주 월등한 능력 발휘하면서 첫 번째 입상을 차지한 전력인데요. 자, 이번에는 전개까지 수월해졌습니다. 빠른 말들이 없기 때문에 이 4번 한남 루키가 전구간 최선두권 선행으로 레이스를 펼쳐낼 아주 전개가 유리한 자, 입상 기대마가 되겠고요. 자, 1번 무적신화는 데뷔전에서 입상 이후에 직전에는 비가 상당히 많이 왔고 불량주로 컨디션에서 이 다수의 선행마 출전의 빠른 앞선의 페이스 구도 속에 내선 최적의 레이스를 펼쳤습니다만 라스트 한 발 부족 아쉬운 3착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는요, 요 4번 한남 루키를 제외하고는 빠른 말들이 없어요. 그렇다면 1번 무적신화는 내선 열린 공간에서 압박받지 않는 가장 최적의 효율적인 선입전을 펼쳐낸 찰스가 되겠습니다. 자, 5번 포마이 드림입니다. 그동안 현등급 강한 상대 만나가지고 착순권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충분히 해볼 만한 편성이고요. 직전에는 내측 1번 게이트 배정에 내선 최적의 전개를 펼쳤습니다만 이 포마이 드림은요 직선에서 당시 상대적으로 무거웠던 내주로를 고집하는 바람에 자 능력 대비 걸음이 덜 나와서 사착을 했는데 자 이번 경주 앞선이 그리 빠르지 않은 편성 요 5번 포마이 드림도 입상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마지막에 추격의 채비를 갖추고 한 발 올려붙일 2번 청마대장군 이미 작년 8월 달에 현등급 1400m 거리를 추입으로 입상했던 전력입니다. 추입마 중에서는 요 2번 청마대장군에 주목을 하는 가운데 자 이미 직전에 입상 전력이고요. 이번에는 단독 선행까지 치고 나설 수 있는 전개 유리한 부분 살려볼 수 있는 4번 한람 루키 다시 한번 연투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고요.
직전에 아쉬운 3척이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내선 열린 공간에서의 가장 효율적인 레이스가 보장돼 있는 1번 무적신화의 선전. 역시 앞선이 그렇게 직전보다는 빠르지 않은 페이스 5번 포마이드림의 2선에서의 응수. 마지막 한 발 몰아붙일 2번 청마대장군의 추입 한 발 역습까지. 이 결과적으로는요 경주 여건 유리해졌고 이미 단거리 검증 전력이죠. 이번엔 선행 1순 기대치가 높은 4번 한남 루키의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부산 4경주였습니다. 네, 4번마 한남 루키. 지난번에는 13번 게이트였습니다. 이번에는 인코스 4번 게이트로 내려왔는데요. 지난번에도 사실 출발 자체로만 보면 가장 빨랐어요. 그런데 인코스에 있던 담양장군이 중속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담양장군을 아예 한 5마신 이상 보내놓고 2선 전개를 하고 선입으로 따라가서 끈기를 발휘했는데 당시에 1200m, 이번에 1300m 경주 거리가 늘긴 했습니다마는 선입으로도 가능성을 보여준 마필이기 때문에 4번마 한남 루키 상당히 기대감이 높다는 표현을 민병철 의원이 해주셨는데요. 5번마 포마이드림 그리고 1번마 무적신화는 선입권에서 두 필이 사실 기량차가 크지 않아서 아마 예시 상태가 더 좋은 마필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줘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제가 질문을 한 필 좀 드리겠습니다. 예과하게 이제 9번마 원더보이 그리고 10번마 차세대 두 필이 조금 새벽 훈련 시에 변화를 보인 마필들이거든요. 두 필 중에서 원더보이와 차세대 어느 마필 쪽에 조금 더 기대치를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9번 원더보이는 아직까지 실전 2번의 경주에서 변화의 징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마필이기 때문에 좀 배제하고 싶고요. 10번 차세대는 초반에 직전에 늦발하고 종반 끈기를 보였습니다만 언제나 출발 이후 어느 위치에서 전개를 풀어나가는가 또한 직선의 스퍼트 타이밍을 어느 타임에 잡는가가 관건이 되겠는데요. 마지막 한 발 올려붙이는 걸음은 그걸 보유한 말이에요. 추입이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추입형 마필 군에서는 2번 청마대장군과 10번 차세대를 좀 더 높은 점수로 지목해 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경주 거리가 1200m 한남 루키를 중심으로 이제 레이스 포커스가 맞춰질 것으로 예측이 되죠. 왜냐하면 한남 루키가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남 루키가 만약 오버페이스를 하게 될 경우에는 추임 마필인 2번마 청마대장군이나 9번마 원더보이, 10번마 차세대 이런 마필들이 3위권까지는 어부질 입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번마 차세대까지는 관심권에는 조금 가져갈 만한 마필로 언급을 해드립니다. 김재민의 추천 경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5경주를 선택을 했습니다. 경주 거리는 1200m, 국산 5등급 핸디캡 경주. 총 14도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흐름은 인기마 접전 구도가 많다라는 표현을 드렸는데요. 5경주는 혼전도가 상당히 높은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이변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 적중시에 그만큼 투자 가치 이 부분에서 매력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제가 이제 예고 승부 경주 중에 2경주를 중앙대로의 컨셉 드림 복승식 배당이 152.1배가 나왔는데요. 적중을 하면서 초반에 상당히 매끄럽게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경주면 말이죠. 중반부로 넘어서는 과정인데 여기서 중고배당 승부를 한번 적중을 하게 되면 하루 종일 좀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하루로 판단이 되고 꼭 적중을 이끌어내고 싶습니다. 주목하고 있는 마필들이 비인기 마필입니다. 1번마 새로운 스텔스나 13번마 로켓 블레이드. 최근 경주에서 이제 새로운 스텔스 같은 경우는 1000m에서 우승을 차지할 때 압승을 거뒀고 로켓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6마신차 역시 압승을 거뒀는데 경주 내용을 분석해 보면 워낙
상대마들이 약했다라는 판단이에요. 전개도 잘 풀렸고. 그래서 이번 경주에는 그 마필을 실제로 제압할 수 있는 마필, 요 마필들을 좀 골라보고 싶은 그런 경주인데요. 눈에 띄는 마필은 5번마 샤프라인입니다. 5번마 샤프라인은 이번 경주에 기습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이고, 설사 선행을 나서지 못한다 하더라도 선입으로 충분히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출발 후에 잡고 중속이 상당히 양호한 마필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지난번에 경주거리 1400m에서 1200m까지는 잘 뛰고 역전을 허용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가 1200m 레이스입니다. 그래서 편성의 호기를 만난 마필 5번마 샤프라인을 중심으로 풀어갈 경주인데요. 사실 상대마들은 1번마 새로운 스텔스, 2번마 럭키한마, 그리고 잘 뛰었던 마필들이 여러도 있습니다. 11번마 모멘트나 이 공백을 거쳤습니다만은 12번마 천해무공, 여러 마리가 거론될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 당일 예시장 컨디션을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최대한 압축해서 적중을 이끌어내도록 애를 써보겠습니다. 중고배당을 노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스쳐도 상당히 매력이 있는 그런 경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육경주입니다. 1200m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죠. 총 14두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거리 1200m에서 초반 스타트 능력, 초속 중속에서 앞서는 마필들이 그렇게 능력마들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선입권에서 레이스를 펼치는 이 파워감이 좋은, 힘이 좋은 마필들의 선전을 객관적으로 좀 기대하고 싶은 그런 경주인데요. 민병철 위원이 이번 경주 전개도로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6경주는 단거리에 속하는 1200m 레이스지만 초반에 선두권 장악해 나아가는 선행마들의 전력을 약간 좀 약하게 보는 가운데 선입권 최적의 힘한 배후 마지막 몰아붙인 마필, 그리고 최근에 빠른 페이스에서 종반 늦추입이었지만 끝걸음의 여력을 뚜렷하게 남긴 마필, 그 추입형 마필에게 좀 더 주목을 하는 경주입니다. 지금부터 전개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출발 이후에 선행은 내측의 3번 어메이징 데이지와 외곽의 13번 스프링볼트 2대의 마필이 레이스 흐름을 이끌어 나갑니다. 자, 그 외에 이 14번 이 스위트 명운, 6번 화이트 캐슬, 안쪽 1번 승리 엉클모 등등 2선 가담 스피드가 있는 마필이 있고요. 자, 상대적으로는 3선 후미의 10번 로터스 파티와 과거에는 선행마였지만 최근에는 참고 따라갑니다. 5번 세븐 파티. 직전 데뷔전에서 졸전이었습니다만 충분한 내재 능력이 있습니다. 4번 슈퍼스타존. 3선 후미에서 차분하게 선두권 레이스를 추격해 나갈 것입니다. 자, 가장 주목하는 마필입니다. 10번 로터스 파티예요. 2014년도 데뷔 후에 시기성 식욕 부진으로 인해서 체중의 증감의 폭이 상당히 컸단 말이고 데뷔 후 2번의 장기 휴양 공백이 있었던 그야말로 사연이 많은 마필이에요. 자, 하지만 두 번째 휴양 이후에 작년 11월에 복귀했고요. 올해 들어서 체중이 뚜렷하게 증가하면서 회복세의 컨디션을 보이는 가운데 최근 두 차례 경주 다수의 선행마 출전으로 앞선이 빠른 페이스 종반 걸음을 남겼는데요. 특히나 직전에는요, 비가 많이 와서 앞선이 빠른 페이스 불량주로 컨디션에서 최대 극강의 선행마저 오뚜기가 이끄는 그 빠른 페이스 구도 속에 초중반 흠이 쳐졌지만 직선에서의 결승선 전방의 걸음은 가장 좋았습니다. 당시 1000m 거리였고, 하지만 이번 경주 늘어난 1200 거리고요. 앞선의 레이스 흐름이 직전에 오뚜기가 이끌어 나가는 페이스보다 당연히 느리죠. 그렇다면 10번 로터스 파티는 좀 더 스팟 타이밍 잡기가 수월해졌다라는 판단이고요. 자, 5번 세븐 파티는 주행 중에 고개가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편한 선행 조건에서나 입상이 가능했던 전력이었는데 지난 11월 경주부터 선행 아닌 초중반 중음이 따라가는 전개 펼치면서도 만만치 않은 1400 거리까지 연속 입상에 성공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행 중 고개가 높은 단점을 우수한 체격 조건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으로 극복해내고 있는 말이죠. 이 5번 세븐 파티가 되겠고요.
14번 스위트 명운입니다. 작년 여름에 공백기 동안 7월 달에 거세를 단행했어요. 그리고 지난 10월 복귀 후에 기수의 부조에 대한 수능도가 한결 향상이 됐고요. 지난 1월 2일 경주에서 2선 가담 스피드 향상되면서 외곽 응수 3착의 성적을 냈단 말이에요. 이 변화에 징후를 보였습니다만 직전에는요 전개를 잘못 풀어냈어요. 스위트 명운은 직전에 1400m 출전에 시종 외곽에서 무리하게 응수했고요. 특히나 3코너 부분에서 외곽 강하게 감아 올려서 선두권 가담하는 무빙 전개를 펼쳤는데 결과적으로 그 무빙 선입전 3코너에서의 그 힘쓰는 포인트를 강하게 가져가는 바람에 무너졌습니다. 이번에 게이트 외곽에서 결대로 따라갈 것이고 직전의 실패를 만회할 충분한 찬스로 보입니다. 경주거리 1200 줄어 나온 것도 유리해 보입니다. 자, 4번 슈퍼스타존 19조의 마필이에요. 직전 데뷔전 경주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던 말인데 당시 빠른 페이스 구도 속에 초반 전개에서 인코스 후미로 뒤쳐졌고 모래까지 고스란히 맞는 가운데 졸전이었는데 자, 이번에 역시 19조의 마필답게 훈련 시 뚜렷하게 완성도 높은 면모를 보이면서 직전에 인기 데뷔 졸전을 만회할 요 4번 슈퍼스타존까지 말씀드리는데요. 결과적으로 직전에 오뚝오뚝이라는 극강의 선행마가 이끄는 페이스에서 최단거리 종반 걸음을 뚜렷하게 안겼던 요 10번 로터스 파티가 직전보다는 앞선이 약한 이번 경주 편성의 1200거리에서는 종반 한 발 결정력을 충분히 발휘할 입상 찬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개가 높습니다만 힘으로 극복해내는 요 5번 세븐 파티. 자, 내선 최적의 레이스 마지막에 힘으로 한 발 올려붙일 가능성이 높고요. 직전에 무리한 무빙 선입전으로 무너졌습니다만 결대로 따라가는 전개 외선 감아 마지막 한 발 역습갈 14번 스위트 명운과 자, 이번에 실전 2전째 훈련 시 뚜렷한 변화된 면모로 걸음 변화된 경주력을 선보일 4번 슈퍼스타전의 선전까지 결국 부산 6경주는요 앞선이 약한 페이스 마지막 한 발 결정력이 가장 우수한 10번 로서트 파티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부산 6경주였습니다. 네, 로터스 파티는 지난번에 약간 늦발을 했어요. 그리고 꼴찌 전개를 했습니다마는 무리하지 않고 힘한 배를 잘하고 종반에 여력을 좀 남기는 모습이었는데요. 늦발만 하지 않는다면 뭐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해 보이는 그런 마필이고요. 제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마필이 두 필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민병철 의원, 3번마 어메이징 대지가 이번에 이제 게이트 2점을 감안하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13번마 스프링볼트나 12번마 메가브라이드, 1번마 승리 엉클모 이런 마필들이 먼저 초속 중속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어메이징 대지는 세 번째나 네 번째 정도는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조건이면 여기서 경쟁력은 좀 충분해 보이지 않는지 어떻게 보세요? 네, 근데 직전에도요. 선입권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서 아주 편하게 곱게 따라가는 전개 펼치면서도 최단거리 1000m 레이스에서 결정력 부족 현상을 나타냈단 말입니다. 이번에 내측 외측으로 13번 스프링볼트나 1번 승리 엉클모 등등과의 선두 경합의 레이스가 펼쳐질 텐데요. 일단 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요. 이번 경주는요. 선입 추위권 마필들에게 기회가 올 찬스로 보고 있고요. 앞선에 나서는 마필들의 전력이 다소간 약하지 않은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번 막 화이트 캐슬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마필 같은데 편성의 호기로 사실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화이트 캐슬에 대한 경쟁력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경주가 상당히 혼전도가 높다라는 평가 하에 저도 6번 화이트 캐슬은 복병 전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는요. 상당히 전개를 무리하게 시종 외곽에서 풀어내고도 종반에 상당히 결정력이 보강된 모습, 끈기 있는 걸음으로 3착을 했습니다. 당시 최단거리 1000m였고요. 그래서 6번 화이트 캐슬은요. 직전 대비 늘어난 1200거리에다가 앞선이 약한 편성, 이번 경주 레이스에서는 충분히 복병 가치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네, 이 선두권이 강하지 않은 편성에서 자리를 잘 잡는 마필들이 의외로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는 그래도 늦발만 하지 않는다면 10번마 로터스 파티의 여력 발휘가 조금 더 기대가 되고 역시 고개가 조금 높다라고 표현을 드렸습니다만 국산 마필인 5번마 세븐 파티 역시 편성의 호기를 만난 경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주교차 6경주를 준비했습니다. 경주거리가 1610m입니다. 출두 수는 9마리. 리턴 매치를 펼치는 마필들이 여러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1200m에서 같이 맞붙었던 마필들이 이번에 경주거리가 늘어났죠. 1610m에서 다시 이제 맞붙는 마필들이 많은데 이 거리 늘어난 부분을 감안해서 좀 예측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명철 의원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제주 6경주는요. 1610m 장거리에 속하는 레이스입니다. 출전하는 9두의 마필 중에 동거리를 경험해본 마필이 1번 나루터밖에 없습니다. 모두 8마리의 마필은 1610m 장거리 첫 도전인데요. 그렇다면은 최근에 1400 혹은 1200 거리에서 종반에 뚝심 있는 걸음을 보여주었던 마필들, 그 마필들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번 포스입니다. 올해 2등급 승급 이후에 연투를 이어가고 있는 상승세의 마필이에요. 상당히 전개가 자유로운 장점이 있습니다. 지난 1월 15일 2등급 승급전에서는요. 시종 경합성 외선 전개를 펼치면서도 우수한 끈기로 2착 입상을 차지했고요. 자, 직전에는 1200거리 출전에 당시 안개가 상당히 많이 꼈던 그런 날이었죠. 출발이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3선 외곽에서 전개 펼쳤고요. 초중반 다수간 초반 늪발을 만회하기 위한 무리한 전개를 펼치면서도 직선에서 상당히 좋은 끈기를 보이면서 2착 입상을 차지했던 말입니다. 그렇게 초반이 그렇게 매끄럽지 않고 무리를 했음에도 직선에서 상당히 좋은 종반 걸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 경주, 이번 포스 직전처럼 늪발에 우열은 없을 것이라 보고 있고요. 정상적으로 전개를 펼치면요. 4번 일대 천하를 보내놓고 2선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2선 전개가 가능한 편성에다가 워낙에 또 종반 걸음까지 또한 힘이 좋은 유형의 말이기 때문에 이 장거리 1610m 첫 도전에서도 2번 포스의 선정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5번 소사벌입니다. 자, 올해 들어서 채식 상태가 좋지 않아서 계속해서 체중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꾸준하게 재걸음을 보이면서 입상 성적을 내주고 있는 말이에요. 자, 물론 직전에는 아쉽게 이 3착에 머물렀던 말인데 자, 이번에 채식 상태도 상당히 좋아졌고 체중도 불어난 가운데 직전에 아쉬운 3착의 졸전을 만회할 수 있는 편성으로 보는데요. 특히나 5번 소사벌은요. 이 빠른 페이스에서도 앞선 선두가는 스피드도 있고 과거에는 단거리 추입으로도 입상할 정도로 전개를 선두권 레이스 흐름에 자유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부분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9번 설아보배입니다. 자, 우전 구절염으로 인해서 작년 하반기 3개월의 공백이 있었는데요. 자, 이후 복귀 후 12월 달에 복귀했죠. 최근 3차례 경주 뚜렷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늘어난 1610m 거리 요 9번 사라보배의 변화된 걸음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자, 1번 나루터입니다. 자, 이 말은요. 11월 13일 경주에서 직선 내측 기댐 악벽으로 인해서 주행 재검 처분을 받았던 말이죠. 이후에 12월 11일 경주부터 국악 자극판 승인 장구를 착용하고 나옵니다. 기댐이 한결 완화된 가운데 12월 11일 경주에서 입상을 했던 전력이죠. 최근에 다소간 기댐 악벽이 살짝 보이면서 착수권 아쉬움이 있고 특히나 원래는요. 지난주에 2월 13일 날 출전 예정이었습니다만 안개로 취소되었던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3주 만에 결과적으로 출전하는데요. 내측 게이트를 배정받았고요. 아무래도 국악적판 착용 이후에는 주행의 직지성이 상당히 많이 보강이 된 말이고 내선 최적의 레이스를 이번에도 펼쳐낼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 늘어난 장거리, 이미 장거리 1610m 경험해본 거리죠. 1번 나루터의 선전 기대치까지 가져볼 수 있습니다. 네, 역시 이제 늘어난 거리에 대한 적응, 이 부분이 가장 문제의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죠. 초반 스타트 능력, 초속 중속에서는 4번마 1대 천하, 그리고 외곽에 8번마 오조룡 두 필 조금 앞서죠. 그리고 9번마 사라보배 같은 경우도 초속 중속이 나오는 마필이에요. 좋은 자리를 잡을 수 있겠고 1번마 나루터. 이 민명철 의원이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설명을 잘 해주셨죠. 내측으로 기대는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도 사실 추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2번마 포스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에 1200m에서 종반에 여력을 좀 남겼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610m로 늘어난 거리가 2번마 포스에게는 오히려 조건이 좋다. 5번마 소사벌 역시 같은 입장으로 보죠. 늘어난 거리가 오히려 요마필들한테는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경주 편성이 아닌가 판단을 해봅니다. 민병철위원의 추천 경주가 이어집니다. 지금 화면에는 지난주 적중 내역이 화면에 표출되고 있죠. 기복이 없이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준비한 경주 7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안말 경주예요. 총 13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이 구도를 잡아갈 수 있는 상승세 마필들은 정해져 있는 경주가 아닌가 저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 또 압축이 필요하겠고 노림수가 필요하겠죠. 어떤 마필을 추천해 주실까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금요경마의 승리의 분수령이 될 7경주 민병철이가 방송 추천 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 설 연휴 휴장 이후에 만만치 않았던 금토 일요 3일간 총 20개 경주를 적중해드리면서 최고의 다적중으로 우리 팬 여러분들께 기쁨을 안겨드렸습니다. 또한 적재적소의 승부처에서 10배 내외에 배팅하기 가장 좋은 배당이죠. 힘을 실을 수 있는 배당이에요. 10배 내외 배당, 승부 상당수 이루어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지난주 승리의 기세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분수령이 될 7경주예요. 이 능력 편차가 크지 않은 마필 간의 1300m 대혼전 경주입니다. 분명 높은 배당 999까지 충분히 가능한 편성인데요. 자, 눈에 보이는 인기마 중에서 불안성이 내포된 마필들 삭제 처리를 해드릴 것이고 직전 대비 변화된 경주 조건 때문에 좀 더 유리하게 이번 경주 레이스를 펼쳐나갈 마필 상당수 눈에 띕니다. 자, 일단 11번 당대키는요. 직전에 이세마 특별 경주에서 당시 너무나 상대가 강했죠. 아쉬웠습니다만 이번에 일반 편성 하지만 8주의 공백을 극복해내는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직전에 5등급 승급전에서도 강공 선행작전으로 우승했던 4번 일망무제는 이번에도 선행으로 전개를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겠고요. 자, 직전에 추입으로 각질 변경, 변화를 보였던 2번 썬데이 로열. 자, 이번에 선의권 최적의 레이스로 입상 기대치 가져볼 6번 플로이 벨리는 최근에 좀 보진 했지만 직전부터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기에 이번 경주 타이밍으로 봅니다. 직전 입상하면서 다시금 상승세 보인 5번 삼다공주, 라스트 한 발 우수한 결정력 추임마저 8번 미스트파크까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마필들 현장에서도 엇비슷하게 중구난방 팔려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전개 이점과 승부기수의 기용, 마방의 의지까지 확인되는 상황에서 민병철이가 강력하게 노림수를 두는 충막급 마필은 존재합니다. 어설프게 팔려나간 인기만은 아니에요. 충분히 이번 편성 자체가 상당히 호기로 또한 유리하게 그 경주 여건을 가져갈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인기도에 관계없이 민병철이가 노리는 그 충막급 마필을 놓고 현장에서 999 고배당까지 노림수를 두면서 부산 7경주 방송 추천 경주 기필코 적중으로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네, 7경주 1300m 레이스 이변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가고 싶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999 막건까지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면 역시 적중만 해준다면 아주 환수율에서는 매력이 높은 경주로 볼 수 있겠죠.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팔경주입니다. 1200m 국산 4등급 마필들의 경주고요. 총 10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전개상으로 보면요. 8번마 끝판대장, 10번마 누리불패, 그리고 인코스의 1번마 연승질주. 게이트 조건을 감안하면 1번마 연승질주가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할 찬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과연 좀 압축이 되는 그런 마필들이 존재하는지 설명을 전개도로 민병철 의원이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네, 빠른 페이스의 단거리, 초반 레이스 흐름이 빠르게 흘러갈 1200 레이스입니다. 자, 안쪽에 1번
연승 질주를 필두로 4번 월드퀸, 8번 끝판대장 등등 빠른 선행마가 다수 출전하는데요. 자, 이 중에서도 원사이드 선행으로 나설 가장 유력한 선행마 한두와 2선에서 응수하면서 마지막 일격할 그 마필에 어떻게 전개를 펼쳐낼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아주 출중한 순간 스피드를 갖춘 선행마죠. 1번 연승질주입니다. 최근에 1200m, 1300m까지 모두 선행 1순 3연속 입상의 상승세를 지니고 있는데 이번에도 아주 운 좋게 1번 게이트를 뽑아들었네요. 1번 게이트 단독 선행, 이번에도 유리하게 전개를 펼쳐낼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외에 이 4번 월드퀸, 자, 이 선에 붙겠죠. 이 8번 끝판대장도 이 선두권 레이스를 압박해 나갈 텐데요. 그런 가운데 이 10번 누리불패입니다. 이 선두권 빠른 페이스 극복 가능한 선두가단 스피드를 갖춘 말이에요. 작년 가을에 5등급 시절에 단거리 3연속 입상의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이후 4등급 승급 이후 전개 미스로 연속된 입상 실패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10번 요 누리불패는요, 직전에 1번 게이트에서 무리하게 선두 경합을 했는데 이번에는 선행 경합할 엄두도 못 냅니다. 앞선이 워낙 빨라요. 그렇다면 입상시 전개인 2선에서 혹은 3선에서 차분하게 선입전 추격의 채비를 갖춰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은근히 밀어나가는 스피드가 좋은 말이에요. 3선 정도 자리 잡을 5번 우승 번쩍과 최근에 늦밟기도 있고 초반이 다수간 느립니다. 이번에 빠른 페이스에서는 약간의 초반에는 처질 것입니다. 2번 파워풀 포스는 차분하게 후미에서 앞선의 레이스를 따라갈 것입니다. 자, 역시 단거리 1200m 레이스의 1번 게이트 선행 찬스예요. 1번 연승질주. 자, 이 말은요, 기수가 출발 이후에 강하게 밀어나가는 선행형 마필이라기보다는 마필이 알아서 초반부터 스피드를 발휘하는 순수 내재된 스피드가 상당히 좋은 선행마로 보입니다. 이번에 아주 운 좋게 또 1번 게이트 뽑아들었고 단독 선행 2점 충분히 살려볼 수 있겠고요. 자, 10번 누리불패입니다. 1억 2천만 원짜리 고가의 말이에요. 직전에는요, 인기 1위로 부각받고도 당시 1번 게이트 배정에 초반에 욕심을 낸 듯합니다. 시종 선두권 선행 경합성 무리한 전개를 펼쳤고요. 당연히 직선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요, 직선 들어와서도 당시 상대적으로 무거웠던 그 1번 게이트를, 내측 게이트를 고집하느라고 내재된 능력 대비 걸음이 덜 나왔다는 평가인데요. 이 10번 누리불패는 자, 이번 경주는요, 선행 엄두도 못 내고 오히려 외곽 게이트가 능력 그리고 전개를 유리하게 펼쳐나가기에 좀 더 장점이 될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 5번 우승 번쩍입니다. 이미 현등급 1600m까지 입상 전력이 있을 만큼 뚝심 좋은 유형의 말입니다. 하지만 작년 3월에 입상 이후에 출전 공백도 있었고 극심한 부진 끝에 직전 경주부터 뚜렷하게 회복세의 컨디션을 보이는데요. 자, 직전에 이 5번 우승 번쩍은요, 1400m 출전에 코리안 탱크가 이끄는 빠른 페이스 시종 외선에서 2선 선입점 펼치는 무리한 전개 펼치면서도 종반 끈끈한 걸음을 보였습니다. 뚜렷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5번 우승 번쩍, 이번에 단거리 1200 충분해 보이고요. 초반이 느리지만 요 2번 파워풀 포스는 직선 코너드라 직선에서 앞선의 마필들을 어느 시점에서 역습을 가하는가, 스포 타이밍을 어느 시점에 잡는가가 중요하겠지만 종반 걸음은 상당히 좋은 말로 평가를 합니다. 자, 결과적으로는요, 1번 게이트의 단독 선행 2점, 단거리 1200m 레이스 1승 기대치가 높은 1번 연승질주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직전에 시종 경합성 레이스로 무너졌습니다만 이번에 오히려 게이트 외곽에서 2선 따라가는 전개 펼치면서 직전에 졸전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10번 누리불패. 자, 단거리 레이스지만 직전 경주부터 뚜렷하게 변화의 면모를 보였고요. 역시 뚝심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빠른 페이스 단거리 충분히 극복 가능해 보입니다. 5번 우승 번쩍의 선전과 앞선이 무뎌질 때 한 발짝 빠르게 스포 타이밍 가져갈 2번 파워풀 포스의 종반 역습까지. 결과적으로는요, 빠른 페이스의 단거리 단독 선행 1순 1번 연승질주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부산 8경주였습니다. 네, 역시 게이트의 2점, 이 부분을 감안하면 연승질주는 가장 유리한 경주를 펼칠 수 있는 조건을 만난 것 같아요. 호조건이죠. 지난번에 1300m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하고 막판에 역전을 허용했기 때문에 경주거리가 늘면 오히려 좀 불안한 면도 없지 않다. 그런데 1300m 뛰고 이번 경주는 1200m로 경주거리가 내려왔고 또 선행이다. 그러면 이번 경주에서는 뭐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제 4번 막 월드퀸 요 마필을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초반에 이제 설명할 때 전개도에는 들어가 있다가 마지막에 마무리하실 때 조금 이제 좀 약하게 보는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요 마필에 대한 평가는 좀 이유를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쉽사리 배제를 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만 최근의 레이스를 보면요. 항상 한 발 부족 아쉬운 착승권에만 머물렀단 말이에요. 지난 12월 6일 경주에서는 선두 주도를 해나갔습니다. 선행 나섰습니다만 마지막에 역습 허용 3착이었고요. 직전에는 의도적으로 그 경합피하는 선입전을 펼쳐 나가면서 전개를 좀 수월하게 펼쳐냈음에도 불구하고 4착. 결국 이번 경주는요. 안쪽에 1번 연승질주라는 극강의 빠른 선행마가 있는 구도 속에서 자, 이 선에서 요 4번 월드퀸이 여타의 마필들의 압박도 받을 것이고요. 최근에 편한 선행 조건과 경합 피하는 2선 전개 조건에서도 한 발 부족한 면모를 보였기 때문에 이 4번 월드퀸은 이번 경주에서도 다소 입상 기대치를 가져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주를 보면요. 동영상 분석을 해보면 빼기가 좀 어려운 마필로 볼 수가 있어요. 당시에 1400m였는데 선행을 못 가니까 2선 전개를 하면서 모래는 안 맞고 줄서기로 이제 전개를 하고 종반에 다시 치고 올라오는데 앞에 있던 마필 골드스카이였죠. 골드스카이가 A측 사행하면서 결승선 한 10m 남겨놓고 진로가 막히는 불운을 겪었어요. 그래서 월드퀸이 이번에 경주거리 1200으로 내려왔죠. 선입이 되는 마필이고 지난번에 1400에서 보여준 종반 탄력이라면 상당히 근성이 보강된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한 필만 더 여쭤볼게요. 6번마 질주의 바다. 지금 이제 2번마 파워풀 포스를 추입으로 보고 복병으로 보고 계신데 전개는 6번마 질주의 바다가 좀 유리하지 않은가요? 네, 어차피 6번 질주의 바다는 최근에 이제 입상을 했던 그 레이스를 보면요. 앞선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가운데 어부질 입상이었죠. 자, 이번 경주는 단거리에다가 앞선의 선행 선입형 마필들의 전력이 강해 보입니다. 6번 질주의 바다가 이제 추입으로 올려붙일 타이밍을 잡기에는 다소간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좋습니다. 레이스가 상당히 초반에 빠르게 흐르는 그런 경주에서 그 틈새에 노려볼 마필들 이제 조금 더 압축이 필요한 경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순서가 남았습니다. 준비한 경주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800m 혼합 3등급 13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지난번에 발주고착하고도 선행으로 꾸준하게 나서서 마지막에는 뭐 간신히 버텨냈습니다만은 1번마 새로운 법칙이 지난 경주하고 똑같이 실수하지 않으면 뭐 선행이 유력한 경주로 볼 수가 있는 편성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새로운 법칙이 게이트 이점도 있고 가장 유력한가? 이 부분까지 감안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죠? 민병철 의원, 어느 마필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10경주는 1800m 레이스고요. 아무래도 출발 이후에 코너가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앞선에 나서는 선행 선입형 마필에게 주목이 합니다. 뚜렷하게 입상 기대치 3파전 구도로 볼 수 있는데요. 선두 정확에 나설 말이 3두 정도가 있습니다. 1번 새로운 법칙과 6번 원더풀 투데이 그리고 4번 샘퍼파인데 지금까지 보여준 선두 장악 능력은 1번 새로운 법칙이 우수하긴 합니다만 직전에 약간 출발이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무빙성 선행을 나섰고요. 직선에서 걸음 여력은 없었던 그런 부분을 보였습니다만 이번에 1번 게이트에 무리 없이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1번 새로운 법칙은 이 1800m 레이스 좀 더 유리하게 전개를 펼쳐낼 입상 도전마로 보고 있습니다. 6번 원더풀 투데이는요. 거구의 마필답게 힘도 상당히 좋고요. 출발 이후 순간 스피드도 상당히 좋은 유형의 말이에요. 직전에 1400m 거리 당시 출발 이후 시종 선두 경합을 해나가는 무리한 전개를 펼치면서도 우수한 끈기 발휘, 우승을 차지한 전력입니다. 자, 경주거리 1400이었고 당시 이긴 전력이 지난주에 입상한 전력이죠. 통일시대를 이겼어요. 자, 이번 경주 1번과 4번 샘버파이가 선두권 레이스 흐름을 주도해 나갈 수 있겠지만 6번 원더풀 투데이는 이 선에서 요 두 마필을 압박해낼 수도 있고요. 오히려 때에 따라서는 아예 6번 원더풀 투데이가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선행이든 선입이든 어떤 전개가 펼쳐지더라도
이미 경합인을 선행 조건을 이겨낸 근성 좋은 마필 6번 원더풀데이의 1800m 레이스 입상 기대치 높여볼 수 있겠고요. 역시 4번 샘퍼파이 직전 경주는요 4코너 부분에서 선행을 강탈했고 그 부분에서 무리했는지 마지막에 한 발 부적 3착을 했는데 과거에는 뭐 2선 따라가는 전개 펼치면서도 중거리 입상을 했던 전력이에요. 1800 연투를 했던 마필이죠. 이번에 4번 샘퍼파이의 선정 기대치 가져볼 수 있고요. 마지막 한 발 올려붙일 수 있는 추입형 마필 요 11번 서울 강자까지 언급해 드려봅니다. 네, 역시 이제 전개로만 보면 1번마 새로운 법칙이 초속 중속에서는 뭐 탁월하게 선행을 장악할 수 있는 편성으로 봅니다. 최근까지 보여준 전력으로 보면요. 6번마 원더풀 투데이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번에 돌아온 포경선하고 이 경합거리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보통 그렇게 경합하고 나면 대부분은 종반의 여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데 그 부분을 이겨내고 원더풀 투데이는 근성 있는 모습을 보였죠. 변화된 모습이 있다면 이제 부담 중량이 직전 경주보다는 4.5kg가 늘어난 부분, 이 부분이 경주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이 결과로 좀 확인이 필요한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래도 지금 3파전 구도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제 나머지 복병 세력을 언급을 해드렸는데 1번마 새로운 법칙, 4번마 샘퍼파이, 6번마 원더풀 투데이 세 필의 근소한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로 예측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짝수 경주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풀어드린 경주에 대해서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12번마 로드셀, 9번, 10번, 2번, 7번입니다. 4경주죠. 4번마 한남 루키, 1번, 5번, 10번, 2번입니다. 6경주 10번마 로터스 파티, 5번, 6번, 14번, 3번 순서입니다. 8경주죠. 1번마 연승질주, 10번, 4번, 5번, 2번 순서로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6번마 원더풀 투데이, 4번 샘퍼파이, 1번, 11번, 2번 순서입니다. 제주교차 6경주죠. 5번마 소사벌, 2번, 4번, 1번, 9번 순서로 예측을 해봤습니다. 이 경주를 뛰기 전에 예측하는 부분이 쉽지만은 않죠. 최근 경주 뛰었던 동영상도 분석을 해야 되고 새벽 훈련의 컨디션 변화도 풀어봐야 되고 그다음에 전개 상황도 풀어야 되고 기승기수, 부담 중량, 게이트 뭐 고려해야 될 변수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부분을 종합하고 압축해서 뭐 그 희열을 느낄 수 있다면 훨씬 더 기쁨이 배가 되겠죠. 그런 배가 되는 느낌을 갖는 경주를 많이 늘려 나가시기를 기대해 보면서 저희는 오늘 인사를 드리고요. 토요 경주 좋은 예상으로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